일단 저는 과탐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탐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과탐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사탐쌤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내신 등급이 조금 달라졌다 하는 그 내용이고요. 내신 등급은 이제 9, 1, 2등급이 현재는 1등급으로 달라진 거. 근데 수능은 그대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혹시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오면은 그 모의고사 성적은 9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오야 기절초풍 안 하셔도 되고요. 중간보다 조금만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일부러 예시 문항을 넣어주셨더라고요. 이 예시 문항들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 이 예시 문항에 나온 단어의 정의랑 그 흐름 정도를 가르칩니다. 그럼 통사는 요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자료 분석형이 많다고요? 네. 올해 이제 2028년부터 이렇게 시험을 볼 거야라고 처음으로 모의고사가 제대로 문항이 나왔는데 1.5점을 가진, 그러니까 1.5점, 2점, 2.5점 이렇게 문항이 나누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킬러 문항들은 2.5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2.5는 통사 통과할 거 없이 자료 분석형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못 보던 내용을 하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 때 현재 수능을 비춰서 말씀드리면 최악의 경우가 앞부분 푸느라 뒤에를 마저 못 풀어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여기 재수반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모르는 거 다 넘기고 20문제 중에 한 5개는 모를 거야. 거기서 멘탈 깨지지 않게 20번까지 다 풀어. 다 풀고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요번에 3모나 애들이 6모를 봤을 때 앞에서 절절절절 거리느라 뒤에를 많이 못 푼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걸렸어? 왜 오래 걸렸어? 라고 했더니 못 보던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프 분석이나 자료 분석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통사 통과할 거 없이 다 2.5점 배점에는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현재 제가 그 여러 학교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이 난이도로는 고1 때 배운 지식으로는 절대로 수능 대비가 안 돼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패스를 해야 하잖아요. 통사 통과해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학교 입장에서 모든 아이들을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는 넘겨놔야, 그러니까 통과가 돼야 아이들이 졸업이 되니까 난이도를 많이 낮춰서 수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P형, N형 구분 안 하는 학교도 되게 많고요. 심지어 그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빼고 하는 학교도 많은데 반도체 P형, N형으로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가 꽤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요 정도의 우리 애가 요 정도 통과에 대한 난이도로 또는 통사에 대한 난이도로 요 정도로 실력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고3 때는 어느 정도 하지 않겠어? 내신으로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쉽게 나와서 제가 걱정이 이거 왜 안 가르치신데 몰라요 애들이 어렵다 그랬더니 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훨씬 어려워지는 이유가 뒤에 이런 식으로 자료 분석형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사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과목들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가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줄에 줄 쳐주셨던데 일반사회, 지리, 역사, 윤리 요거 네 개가 제일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통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약간 암기 과목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모의고사가 해결이 될 정도야 능력까지는 고3 때 이제 만들어 놔야 한다가 되는 거고요. 통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 이번에 내신하느라 진짜 애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했어요. 통과도 그렇고 현재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나머지 수행 2번이 20%. 근데 수행이 꽤 난이도가 높아요. 제가 좀 놀란 건 이건 수행이 아니라 약간 미니 중간고사, 미니 기말고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과제형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올 수 있게. 근데 그 기억하시죠? 왜 숙명여고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과제형은 다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권장하지 않습니다가 교육부 내용이래요. 그래서 과제형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그럼 수행평가는 암기 테스트, 시험.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좋아하시는 게 깔끔해요. 혹시 엄마들이 우리 애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쁘죠? 보세요. 못 봤잖아요. 이 자료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되게 선호하는 편이고 제가 올해 1학기를 지금 해서 느낀 건
서술형의 비싼 문제로 예전에는 나왔던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료 하나 주고 왜 한 문제를 3개쯤 넣는 거예요. 2점, 3점, 5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자유낙하랑 수평으로 던진 걸 비교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비싼 서술형 문제들을 싹 다 빼서 수행평가로 대신 20점이니까 문항수는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또는 뭐 원자와 이온을 그리고 전자배치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그리고 화학식 쓰고 그런 예시로 그런 이온 결합을 하는 예시는 뭐가 있는지 물질 쓰고 이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또 다른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게 확실하고요. 그럼 수행평가도 잘 대비를 하려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통 왜 3주, 4주 전에 시험 대비 시작하잖아요. 마음은 4주 전이고 시작은 제 느낌에는 2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짧게 공부를 하는데 사실 수행 보는 기간이 중간고사보다 훨씬 전이에요. 기말보다도 훨씬 전이고 그럼 그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실력은 좀 갖춰 있어야지만 너끈하게 수행이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렇게 안 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담당하는 학교들의 수행평가를 제가 다 풀어서 학생들한테 찍어서 요대로 써라 라고 보낼 정도였어요. 학생들이 그거를 어려워할 정도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 왜 이렇게 못 챙기지? 덜렁대는 아들이라 그런가? 아니 그냥 애들이 다 그거 어려워해요. 어렵게 많이 바뀌었어요. 2학기 때는 아마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다 이미 학습이 다 됐잖아요. 요때쯤 할 거고 요때 하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이 정도의 지식이 있더라 하는 게 다 있으니까 아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2학기 때 배우는 내용,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을 제가 첫 페이지에만 담았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과서가 작년 대비 바뀌었잖아요. 1단원, 6단원은 완전히 새롭게 추가된 단원이고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달라진 단원들이 있어요. 예전 교육과정이 그대로 쓰일 수 없는 예전 교과서가 그대로 못 쓰이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물화생지가 편중된 과목들이 많았어요.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제 예전에 물화생지가 골고루 섞인 그 과학을 배우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뭐 그렇게 냈으면 좋거든요. 사실 1단원은 물리, 2단원은 화학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내용을 끊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러면서 물리랑 지구과학이 전체 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수능을 보면 균형 잡힌 학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물리에서는 신소재 단원이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면 그 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신소재인데 애들은 듣도 보도 못한 뉴스에서나 들어볼 것 같은 또는 발표 자료로나 좀 본 적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빠지고 딱 하나 반도체. 하나가 딱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도 예전에는 발전, 전력, 전력량, 그 다음에 전기 아끼는 거를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전기를 어떻게 아끼세요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저항을 어느 정도로 바꾸면 발전소에서 보내는 게 이만큼일 때 나는 얼만큼을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1학기 때도 역학 때문에 죽었는데 2학기 때도 또 전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발전도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는 물리에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게 2학기 때는 조금 준 대신 화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화원의 기존에 나와 있던 산화, 환원, 원자, 원소, 산과 염기, 중화반응, 화학식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럼 화원에 있던 게 통과로 내려오면 화원 되게 쉽겠네? 안 가르쳐요. 그 부분은 그냥 너 작년에 다 배웠잖아. 고1 마친 학생들 맞지? 그럼 너 작년에 배웠으니까 바로 심화. 그래서 산화수 맞추기.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화학이 굉장히 강화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왜 화학식도 좀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1학기 때 간신히 마그네슘이 이뿔이 되는 걸 외웠는데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다 잊었겠죠. 그럼 2학기 때는 바로 그걸 이용해서 화학식을 세워. Mg랑 O가 만나면 화학식 어떻게 돼? 그럼 대부분 애들이 Mg 플러스 O를 써요. 벌써 O2 써야 되니까 틀렸죠? 그러면 이제 화학식이 개수가 안 받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수행평가로 내면은 계산하기 너무 좋죠. 그죠? 2학기 때는 화학이 많이 조금 기존 대비 화학이 많이 강화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강화됐다는 게 단지 어렵다가 아니라 1학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버전업.
선생님 그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다 까먹었어요 이 표정이 있거든요. 애들도 되게 뻔뻔하진 않아요. 되게 미안한 얼굴로 웃으면서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안 나는 지식을 부여잡고 2학기를 시작을 또 해야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빅뱅 할 때 설명했어요. 1학기 중간고사예요. 그게 뒤에 또 나와요 2학기 때. 그럼 거의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게 내용이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하는데 또 오래 걸리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심화 치는 학생들은 이걸 금방 알아들을 거고 까먹은 학생들은 하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등급 가리기 좋은 문제 이런 식으로 딱 결정되는 것들이 1, 2학기에서 이렇게 버전업 되는 문제들. 그게 2학기에 유난히 많은 게 올 요번 처음 교과서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6단원은 크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1학기 때도 첫 단원은 별로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인근 학교 중에서 1단원이 좀 어려웠던 학교는 효원. 네, 효원은 아예 대놓고 자 EBS 개념 완성을 기준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효원 자료 주시는 거 보면은 상당수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이었고요. 다른 학교들은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말을 뒤집으면 수능 볼 때 다른 학교들은 그 정도보다 훨씬 더 해야 돼요. 고3 올라가는 때. 그때 꼭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통과 내용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과학을 잘 못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중학교 때부터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페이지에 통합과학의 체감 난이도를 보시면은 중학교 때 이제 국영, 수, 사, 과 테스트 본 거를 평가를 하셨대요. 교육부에서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과학 과목이 5과목 중에 압도적 꼴등이었어요. 그 다음엔 그럼 제일 못하는 게 과학이야? 그 다음에 뭐야? 수학이요. 그게 그대로 반영된 모의고사가 다음 장 넘기시면 올해 아이들 시험 2번 봤거든요. 3월 모의고사 한번 보고 6월 모의고사 한번 봤어요. 근데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중학교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확인이나 해봐 하고 저 대비도 안 해줬는데 확실히 다르죠. 지금 보시면 국영수는 100점 만점이고요. 사회랑 과학만 5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기준으로 본다 해도 과학은 압도적 꼴등이에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가 딱 시험 범위고 중간고사 바로 다다음 주쯤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냥 기억나는 게 좀 있네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되게 선방하진 않았고 오히려 수학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계속 과학이 그게 왜 다 된 거 같은데요. 이렇게 다 된 거 같아서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딘가 쿡쿡 하나씩 찌르는 못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과목인 거예요. 물화생지라고 4개를 나눴지만 사실 물리 안에서도 뭐가 나눠지잖아요. 어떤 애는 역학은 잘하는데 전기는 되게 못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조금씩 편차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중학교 때 이 지식을 가지고 계단식으로 점점 어렵게 만든 게 통과니까 어디에서든 힘든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감하는 난이도는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의욕이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프린트 같은 추가물을 주시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1학년 아니라 2학년 수준. 그러니까 기존의 물, 원, 화, 원 이런 프린트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니네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럼 학교에서 풀어주는 시간은 없고 프린트 주시고 답 주시고 해설지는 없어요. 그런 수업도 많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챙겨주시면 애들이 공부를 하니까 고마운 선생님이에요. 그 정도 되면 진짜 고마운 선생님이에요. 진도를 안 나가는 선생님들 계신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고맙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유난히 과학을 좀 힘들어해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통과에서 보면은 계속 자료, 그러니까 물론 자료 분석통도 있는데 그런 거 기억하세요. 왜?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이런 거 해가지고 실험 발표하는 것들을 애들이 계속 쓰게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 학종, 세특 이런 데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세특도 써오라를 했을 때 그냥 왜 그 방대한 인터넷을 뒤지는 이거 말고 네가 실험한 거 있는 거 한 케이스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실험을 내 처지에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기반으로 내가 좀 더 연구를 해보았어 해서 그냥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찾은 거 한 케이스 이렇게 2케이스 하면 진짜 조합 좋게 잘 써놓은 거거든요. 그게 통과해서 기반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 보시면
통과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약간 빌드업 해야겠구나. 3년짜리 우리 계획을 또 짜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 모의고사 20문제 아니고 요번에 그 평가원에서 발표한 니네 수능 이렇게 볼 거야 중에서 2학기 때 적용되는 거 딱 4문제만 뽑아왔어요. 추리느라 힘들었어요. 이 중에 뭘 해야지 좀 이런 게 나와를 확실하게 아실까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보시면 이거는 생명과학 2에서 내려간 통과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 코돈인데 AUG 뭐 이런 코돈인데 같은데 이 코돈 하나의 염기가 잘못됐을 때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 단백질 합성이 잘못돼. 그 예시로 뭘 쓸 거야?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효소. 그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야?를 유추해서 쓰는 거. 이거 통과 소단원 2개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는 문제고 학생 입장에선 반은 알아듣겠는데 뒤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 딱 그런 좋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 문제는 벌써 제목에 전자기 유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애들 이거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전기가 바뀌는 데서 자기장이 흐를 수 있어 라고 아무리 분리를 해서 말을 해도 일단 이런 문제 보면은 이거부터 쏘기 시작하면 선생님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요?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분류할 줄 모르는 게 중학교 때 잠깐 벼락치기로 이걸 했더니 고등학교 때는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아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보려는 그 발상은 너무 좋은데 그거 아닌데 그 문제 아닌데 자꾸만 혼자서 이거 해서 총 쏘고 뭐 이거 이게 전형적인 요 문제예요. 어려운 거는 요 문제는 어려운데 안 빠졌어요. 빠지지 않았고요. 뒤에는요 새로 나온 단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6단원인데 6단원 내용은 재밌어요. 질병과 병원체예요. 그러니까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홍역에 걸려. 결핵균에 걸리면 결핵이 걸려. 그럼 원생생물에 감염되면 그중에 말라리아도 있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이렇게 자료화해서 만들었고 이게 배점 높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예측을 해서 판단하는 거. 어렵게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건 엘니뇨, 라니냐. 교과서마다 달라요. 엘니뇨만 있는 학교도 있고 시마로 라니냐까지 가는 학교도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어렵고 날씨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힘든가 봐요. 스케일이 커지면 약간 그래야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게 요번에 2학기 때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대비를요. 7월하고 8월 8주 동안 8주를 6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7월 4번, 8월 2번까지 6회차 동안 중간고사에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산화환원, 산과염기 화학식, 그 다음에 기말에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아까 보신 전자기유도, 발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6회를 하면 7월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개학 때까지가 끝나요. 이렇게 6번으로 자른 이유는 하나인데요. 올해 그 10월 연휴가 길어서 중간고사가 다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 시험 대비를 하려고 보니 시험 대비 횟수가 3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8월 3주차부터 바로 중간고사 시험 대비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일부터 개강하는 스케줄로 짰어요. 그러니까는 여름 방학부터 2학기 아니라 통과 통사는 내일부터 2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부 이제 부원장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선택 과목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으시다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택 과목에 대한 팁을 조금 드렸는데, 물론 이과를 갈 성향이 확실한 학생들은 물화생지를 다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선 제가 물화생지 선생님들 다 만났고요. 다 말씀을 다 나눠봤는데, 교과서 바뀐 거 확인 좀 해주세요. 저 엄마들 앞에서 아빠들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다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물 원에서 빠진 게 없대요. 빠진 게 없고 오히려 추가가 돼서 물태에서 조금씩 내려왔대요. 근데 그 내려온 내용들이 막 되게 새롭다기보다는 왜 6차에서 7차로 넘어갈 때 물리가 좀 간단해졌거든요. 그게 다시 원상복귀된 느낌. 그래서 전기를 배우는데 전기 회로도는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물원 입장에서는 단원이 좀 할 게 많아진 상황이고요. 화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 원자랑 그게 2단원이었거든요. 원자랑 산화환원 이게 쑥 통과로 빠졌어요. 그럼 좀 쉬워졌나? 화투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화투에서 내려온 단원이 화학평형이라고 화투 킬러 문항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빈 곳을 채우고 있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전이 조금 라이트해졌어요. 그래도 돼요. 수능을 안 보는 단원이니까 그래도 돼요. 대신 나머지 항상성 단원이 좀 빡세지면서 아무래도 메디컬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메디컬이 꼭 의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 계열이 많아지다 보니까 방어, 그 다음에 면역
그다음에 항상성 중에서 왜 호르몬을 통해서 뭐 항상성 유지하기, 자율신경 항상성 유지하기 이런 식으로 그 단원 비중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럼 발표할 게 많아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지구과학은 통과랑 겹치는 내용은 거의 다 줄었대요. 그러니까 통과에 나오는 게 그 지질 시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많이 주는 대신 그럼 뭐 남았어요, 선생님? 했더니 천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조금씩은 달라졌지만 가벼워진 대신 저희 입장에서는 애들이 가볍다고 못 느껴. 이유는 1년치가 반년치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화생지를 1년 동안 나눠서 했으면 한 학기에 물화생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과학을 되게 잘하지 않는 한 물화생지를 한 학기 때 다 하는 건 애들 입장에선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아니면 학생들을 통해서 저 이거 상담 다 해주거든요. 학생들이 물어보면 해도 되고요. 저는 하지 말라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저 물화생지 다 해요. 안 돼. 너 그거 하면 나빠. 물화생지를 다 하면 학종을 쓰거나 성적표를 띄웠을 때 이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될 수는 있겠죠. 문제는 성적이 안 좋으면 그게 열심히 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을 내신에서 유리하게 본인이 잘하는 과목인데 그 중에서 또 내가 이렇게 그 전공 적성이랑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를 합해서 써야지. 그러니까 물화생지야? 물화생지. 남자는 물리지? 물리. 지금 이렇게 따라하기에는 조금 내신도 고려를 해야 한다. 내신 따기에 좀 좋은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점은 학생들 통해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잘 상담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